안녕하세요, 조나입니다. 오늘은 과슈물감을 사용해서 습작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며칠 전부터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림이 땡겼는데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할지 모를 때 쓰는 방법인데 일단 보고 그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핀터레스트 어플을 킵니다. 핀터레스트, 텀블러, 인스타, 그림에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가 많은 데라면 어디든 좋아요. 핀터레스트가 그 중에 특히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되는 게 핀터레스트는 유튜브 피드 뜨듯이 내가 좋아할 만한 사진이나 그림을 내가 이전에 좋아요 누른 사진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통해 무한대에 가까운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뭐 석양 사진을 눌렀다 하면 밑에 그 석양 사진과 비슷한 이미지들을 쭉 추천해줘요. 그래서 그림 자료들을 손쉽게 많이 모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편하기는 하지만 내 취향을 한정 짓는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일단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이 올려주신 소중한 자료를 제 핀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들을 모아서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소재들을 머릿속으로 잘 합성을 해줘요. 먼저 자신이 제일 그리고 싶은 소재를 정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재를 뒷받침해줄 서브 주제를 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여자였고요. 그리고 싶은 큰 주제는 웬만하면 2개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림의 구도를 잡기 되게 힘들어져요. 그 다음 2 주제를 어우러질 수 있게 할 만한 배경을 골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꽃이 피어있는 호수였어요. 새 오브제들을 적절히 섞어서 지금과 같은 스케치를 완성해줍니다. 채색에 들어가면서 과슈라는 물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수용성 아라비아 고무를 베제로 안료와 혼합한 불투명 수채화구 또는 이것을 써서 그린 그림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수채화 물감에 화이트 물감이 조금씩 섞여서 일반 수채화 물감보다 좀 더 불투명하고 밀도가 높은 물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슈 물감의 특성이 수채화 물감보다 그림을 그릴 때 실패할 확률이 훅 줄어들게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색을 굉장히 막 칠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난번에 수채화 일러스트 튜토리얼을 보시면 빛이 들어오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기면서 조금씩 쌓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과슈채색에서는 그냥 밑색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시원시원하게 깔아주시면서 칠해줍니다. 어둠이 들어가야 할 부분도 과감하게 깔아줍니다. 수채화를 하실 때는 그림에 들어갈 때 밝은 부분을 어둡게 들어가면은 그 그림 완전 조지는 거거든요. 어두운 물감 위에 밝은 물감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내가 투명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할 때 실수로 밝은 톤이 들어갈 부분에 어두운 물감을 칠해버렸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회생시키려고 어두운 곳에 자꾸 물감을 덧칠하시면 그게 쌓여서 더 어둡게 되고 더 탁해져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굉장히 속상해져요. 과슈 물감은 물감 자체의 밀도가 높아서 어두운 물감 위에도 밝은 물감이 비교적 잘 올라가요. 생각한 색감이 나오지 않아 속상해도 과슈는 괜찮아, 또 찬스가 있어 라고 그림을 그리는 내내 잘 다독여줍니다. 과슈 물감을 쓰실 때 어려우실 수가 있는 점이 뭐냐면은 일단 물감 자체 관리가 힘들어요. 수채화 물감은 물감 자체에 수분감이 있어서 미리 짜두었다가 바로바로 물로 녹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반면에 과슈 물감은 이게 수채화보다는 물감이 엄청나게 잘 말라서 그릴 때는 금방 또 그릴 수 있는 용이점이 있지만 물감을 짜서 수채 물감처럼 말려서 보관할 때 그 가뭄 든 논밭처럼 쩍쩍 갈라져서 부스러기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그림 그리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과슈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바로바로 짜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아라비껌 같은 미디엄을 말려서 분리되어 떨어지는 과슈에 몇 방울 떨어뜨려 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뱀같이 복잡해 보이는 사물을 채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사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덩어리감을 잡는 게 골치가 덜 아픕니다.
뱀이 보면은 원통이 길고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원탕 명암 주듯이 명암을 줍니다. 전 지금 빛이 정면 위에서 아래로 쬐는 형태라고 설정을 잡고 채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통으로 치면은 하이라이트가 중앙에 오게 되고 양 사이드로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뱀같이 미끌미끌한 사물은 어두움 뒤에 오는 반사광이 세게 오는 편이에요. 그런 사물의 속성까지 고려를 하시고 물체의 덩어리감을 주시고 비늘같이 섬세한 면을 묘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비늘의 어두움을 잡아주고 비늘의 묘사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피부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피부색인 상아색이나 핑크빛인 색으로 명암을 계속 주시기보다는 보색은 파란빛을 적절히 섞어주시는 것이 얼굴의 입체감도 더 드러나 보이게 표현하실 수 있으면서 좀 더 사람 피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우리 얼굴도 잘 보시면은 한 톤이 아니고 푸른빛도 은은하게 감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림 그리면서 느낀 건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종이가 아르시 황목이거든요. 수채화 종이는 표면 거칠기에 따라 세목, 중목, 황목으로 나뉘는데 황목이 제일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할 게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에 황목의 종이 질감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수채화 물감을 쓸 때는 물감이 워낙에 촉촉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림의 분위기를 주는 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과슈는 수채화랑 달리 물감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하고 말랐을 때 버석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과슈 물감을 쓰실 때에는 황목 말고 종이 질감이 비교적 부드러운 세목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자주 그리는 편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언제 완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묘사해야 완성이다 하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내가 그리는 그림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더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실 때까지 그림을 끝까지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세요. 자고 일어나서 어젯밤 그려놨던 내 그림을 보면은 묘하게 구린 구석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완성에 가까워지면은 내가 내 그림에 취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내 그림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한두 부분 생겨요. 그러면은 내 그림이 콩깍지가 생겨가지고 잘 그린 부분에만 시선이 가게 되고 내 그림에서 아쉬운 부분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러면 고쳐야 할 부분도 쉽게 놓치게 되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림을 그렸을 당시보다는 그림에 취했던 당시 감정이 조금은 깨져요. 그리고 그때 그림을 고치시면 완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나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그 당시 나는 열정도 많고 신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돌아볼 때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만 컸는지, 왜 그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 거지 같은 주관만 앞세웠는지 자아 성찰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림을 고치실 때 원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고요.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느껴주셨거나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